치매 간병 12개 챕터와 만든 치매 간병 영상 대본. 나의 말. 치매 간병 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급했더니 치매를 당장 경험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즉석에서 카톡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매와 관련된 간단한 상담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예 동영상을 주제를 추려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의 비축 심리 또는 환청 현상 그리고 넛지 효과를 이용한 예방 같은 정도로 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조언을 부탁해. 이렇게 시작해서 불과 1시간 만에 12편이 완성되었어요. 치매 영상 앱 1. 지갑은 어디 갔을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비야 지갑이 없어졌다. 그날 저녁 지갑은 이불을 깔아들이다가 베개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라 불안한 거였구나. 치매는 기억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 흐릿한 기억 사이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붙잡고 싶어져요. 소중한 걸 숨기고 잊지 않기 위해 감추고 그게 없어진 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죠. 그게 바로 치매 환자의 비축 심리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세상이 자꾸 흐릿해지는 불안감의 표현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거 내가 안 가져갔어.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요? 그렇게 말하면 어르신 마음엔 더 큰 불안이 쌓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잘 찾아볼게요. 엄마가 아끼는 거니까 꼭 찾아야죠. 이 말 한마디면 어르신 마음에도 작은 안심이 번져요. 아, 내 편이 아직 있구나. 엄마의 마음은 그날 제 가슴 한가운데에서 찾았습니다. 돌봄은 기억을 쫓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는 일이니까요. 치매 영상 앱 2. 넛지 효과로 치매 어르신의 낯선 행동 부드럽게 예방하는 법. 어머니, 밥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방금 밥상을 치운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를 겪는 어르신들은 기억이 짧게 사라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낯선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갑자기 외출하려고 하거나 옷을 3번 4번 갈아입거나 혼자 길을 나서려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안 돼요. 거기 가면 위험해요. 하고 급히 제지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막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넛지 효과입니다. 살짝 밀어주는 것,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머니가 갑자기 외출하려 할 때. 어머니, 외출 준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차 한 잔 어때요? 차를 마시는 동안 외출 욕구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또는 옷을 계속 갈아입으시려 할 때. 이 옷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옷 입고 사진 한 장 찍어요.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옷이 오늘의 옷이 됩니다. 넛지는 정면 충돌이 아닙니다. 살짝 방향만 틀어주는 거예요. 어르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길로 부드럽게 이끄는 거죠. 이 방법은 어르신도 편하고 가족도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해주네 하는 느낌을 어르신이 받게 됩니다. 치매 돌봄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넛지, 부드러운 밀어주기. 오늘 우리 함께 해볼까요? 치매 영상 앱 3. 어머니가 없는 사람을 본대요. 환청과 환상. 어떻게 반응할까?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기 어린애 둘이 놀고 있어. 쟤네 밥은 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환청과 환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거기 아무도 없어요. 헛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마음은 금세 상처를 입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있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그건 아주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배고플까 봐 걱정되시네요. 우리 같이 밥을 차려줄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다가 그 아이들을 잊으셨어요. 환청과 환상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르신 마음속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환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해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 환자의 세계는 우리가 알던 세상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 세계를 부정하지 말고 잠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게 바로 마음을 간직한 돌봄입니다. 치매 영상 앱 4. 일몰 증후군, 감정 폭발, 치매 환자가 격하게 화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희는 왜 나를 여기 가두는 거냐? 손에 쥔 쿠션을 저를 향해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나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셨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것을 일몰 증후군, 선다우닝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녁 무렵 환경 변화나 신체 리듬 이상으로 인해 불안, 혼란, 공격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약복용 시간이 어긋났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약물이 제때 투여되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감정 폭발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잡으려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은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환자의 뇌는 이미 싸우거나 도망가야 한다는 위기 모드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는 논리나 설득이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세요. 환자와 거리를 두고 위험한 물건, 가위, 유리컵 등을 치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안전입니다. 셋째, 말 대신 환경을 조정하세요. 조명을 은은하게 조정하기, 불필요한 소음 줄이기, 편안한 음악이나 좋아하는 향기 사용하기. 환자의 뇌는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보다 공간이 환자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큰 소리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짧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나는 어머니 편이에요. 짧고 반복적인 문장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약복용은 반드시 기록하고 점검하세요. 약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면 일몰 증후군이나 감정 폭발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점검표를 만들어 두세요. 약복용 시간, 기분 변화, 수면 시간 등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미리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치매 영상 앱 5. 돌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려면 가족 간병인을 위한 작은 휴식법. 간병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고요한 소모이기도 합니다. 온종일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 식사는요? 조심조심 살피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소리 없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돌봄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 그래서 가족 간병인은 마음의 체력을 챙겨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틈새를 나만의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시간, 혹은 환자가 낮잠 드는 그 짧은 틈이라도 꼭 내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산책, 커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잠깐 하늘 바라보기. 이 시간은 나를 위한 거야. 스스로 허락하세요. 살해 삽입. 저는 보호사님이 오시는 오후 산에 올라 숨 냄새를 맡으며 숨을 고르곤 했어요. 그 시간이 제 생명줄 같았죠. 둘째, 완벽한 간병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면 곧 쓰러집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서툴 때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자신에게 자주 속삭여 주세요. 셋째, 내 감정도 간병하세요. 억지로 참지 말고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그래,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감정을 인정하면 흘러갑니다. 작은 일기라도 좋습니다.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써보세요. 넷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가끔은 가족, 친구, 이웃에게 털어놓으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절반이 됩니다. 치매 영상 앱 6. 하루 한 줄, 간병일기 마음을 살리는 작은 습관. 잔잔하고 희망적인 피아노 음악, 따뜻한 톤의 목소리. 내레이션.
간병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밥 먹이고, 약 챙기고, 산책시키고, 재우고, 돌봄의 하루는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마음 한쪽에는 늘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갑니다. 미안함, 서운함, 고마움, 외로움. 그리고 때때로 밀려오는 끝없는 질문.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럴 때 하루 한 줄 간병일기를 시작해보세요. 첫째,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기록하세요. 밥 몇 그릇 먹었는지 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을 때 내가 느낀 따뜻함을 쓰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가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하루가 다 녹았다. 이렇게요. 둘째, 잘한 일을 스스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약을 거르지 않았다. 분노 대신 웃음을 택했다. 내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지 않았다. 작은 승리를 기록하세요. 하루하루 쌓이면 내가 걸어온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슬픔도 두려움도 써도 괜찮아요. 오늘은 괜히 서러웠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무서웠다. 감정을 적어 내려가면 그 감정은 더는 내 마음속에 고이지 않습니다. 종이에 내려앉은 감정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 보물이 됩니다. 몇 달 뒤 그 일기장을 펼쳐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사랑이 되었구나. 간병의 고단함도 소소한 기쁨도 모두 내 인생에 빛나는 기록이 됩니다. 치매 영상 앱 7. 작업 치료.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와 농구하고 화투 치던 날들. 치매 간병. 항상 진지하고 무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른도 늙어도 놀아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 간병할 때 집안에 장난감 농구대를 하나 들여놨습니다. 2m짜리 미니 농구대. 엄마, 슛. 아이고, 또 빗나갔네. 어머니는 깔깔 웃으며 농구공을 던지셨습니다. 그 웃음소리 아마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울립니다. 장난감은 최고의 작업치료 도구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농구공을 던지려면 손과 눈, 몸의 협응이 필요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려면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고 카드를 섞고 고르는 것도 세심한 운동입니다. 둘째, 뇌를 자극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기억하고 이기고 지는 경험을 하면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자극됩니다. 셋째, 감정을 환기합니다. 이기는 기쁨, 지는 아쉬움, 웃음, 장난, 깔깔거림. 이 모든 감정이 마음을 새롭게 숨쉬게 해줍니다.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요? 미니 농구대, 퍼즐 맞추기, 보드게임, 간단한 주사위 게임, 화투 같은 카드놀이, 간단한 블록 쌓기, 낚시놀이 세트, 손 조작 운동에도 좋아요. 닿는 소가로, 포인트는 하나, 어렵지 않고 재미있을 것. 그리고 승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 작은 놀이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농구공을 던지고 화투에서 뻑이야 외치던 그 모습은 병든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생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놀이를 통해 몸은 살아 움직였고 마음은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치매 영상 앱 8. 휠체어 마실 어머니와 함께한 하루 한 바퀴의 기적. 간병의 하루는 늘 실내에서만 끝나야 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는 여전히 걸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루에 한 번은 꼭 휠체어 마실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거나 너무 덥지 않은 날이면 집 근처 골목, 슈퍼마켓, 작은 공원. 길고 짧게 하루 한 바퀴.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꽃을 바라보고 행인과 윤을 맞추고 가끔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휠체어 마실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몸을 깨웁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바람을 맞고 햇살을 느끼고 진짜 세상 속을 움직이는 경험은 몸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둘째, 마음을 열어줍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어르신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조금씩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어지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꽃, 새, 사람, 바람, 작은 자극들이 마음을 톡톡 두드려줍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셋째,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슈퍼까지 가서 귤 살까? 작은 목표를 만들고 그걸 함께 이루는 것.
이 작은 모험들이 삶의 빛을 되찾아줍니다. 치매 영상 앱 9. 스티커와 산수놀이 어머니의 두뇌를 깨우는 작은 손길. 밝고 경쾌한 음악, 다정하고 용기를 주는 목소리. 내레이션. 치매 환자에게 학습지가요.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작은 스티커 하나가 어르신의 두뇌를 깨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2 더하기 3은 7 빼기 4는 어머니는 손가락을 꼽으며 조심조심 답을 내셨고 맞추면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계산 능력은 기억력과 판단력의 기본입니다. 이 능력을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티커 붙이기 놀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스티커 북을 구입해서 좋아하는 색깔로 마음껏 붙여보세요. 하고 건넸습니다. 손가락을 써서 스티커를 떼고 눈으로 위치를 보고 손으로 붙이는 이 과정 자체가 눈손 협응 능력을 훈련하는 훌륭한 작업 치료입니다. 무엇보다 이 꽃이 참 예쁘네. 여기에는 강아지를 붙여야지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감정도 기억도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한 산수 문제 풀기, 스티커 붙이기 놀이, 눈손 협응 플러스 기억력 자극 플러스 감정 소통, 어르신의 두뇌를 깨우는 작은 손길.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몇 문제 풀어볼까요? 어떤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그렇게 하루가 밝아집니다. 치매 영상 앱 10. 컬러링북 한 권이 어머니에게 선물한 평화. 어느 날 어머니께 컬러링북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꽃을 색칠해 보실래요? 처음에는 조심조심 그림 밖으로 삐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손에 색연필을 쥐고 눈으로 색을 고르고 마음으로 집중하는 그 과정이었으니까요. 컬러링북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첫째,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색을 골라 칠하는 과정은 산만해진 주의력을 부드럽게 모아줍니다. 둘째, 감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색을 칠하는 동안 마음속 불안과 초조함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셋째, 성취감을 줍니다. 와, 다 칠했네. 작은 완성의 경험이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요즘은 치매 환자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인지학습지나 컬러링북도 서점이나 온라인몰, 다이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 따라 그리기, 색깔 구역별 칠하기, 간단한 단어 퍼즐, 기억력 훈련 워크북,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하루 15분만으로도 어르신의 뇌와 마음에 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치매 간병은 큰 수술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색연필 한 자루, 작은 문제 하나, 작은 스티커 한 장이 오늘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떤 색으로 칠해볼까?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그렇게 하루하루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치매 영상 앱 11. 음악은 기억을 깨운다. 우리 집 노래방 이야기. 어머니는 노래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구청 노래 교실에도 다니시고 소프라노 음색으로 저기 물결표 가는 저 물결표 길이 하시며 주변을 환하게 만드셨습니다. 노래 교실 가실 땐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구두를 꺼내 입고 마치 무대에 오르듯 당당히 나가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고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서 어머니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노래 교실, 친구들, 웃음소리 모두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래 교실이 멀어졌다면 노래 교실을 집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우리 집 노래방. 구형 노트북을 꺼내 유튜브에서 노래 반주를 찾아 틀어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어머니는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노래 불러볼까? 저 노래는 없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높이 울려 퍼졌고 거실은 금세 작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왜 음악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질까요? 첫째, 음악은 기억을 깨웁니다. 오랜 기억 속에 묻혀있던 노래 가사,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둘째, 감정을 표현하게 해줍니다. 노래를 부르며 기쁨, 아쉬움, 그리움을 편안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박자에 맞춰 손을 두드리고 작게라도 몸을 흔드는 것, 그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우리 집 노래방 레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요 반주 검색하기.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 골라 틀어드리기. 가능하면 같이 손뼉을 치고 따라 부르기.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보기. 좋은 추억이 됩니다. 음악은 사라져가는 기억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부르던 노래, 그 노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의 선물입니다. 엄마,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를까요? 치매 영상 앱 .1위. 사진과 영상 기억을 꺼내는 작은 마법. 우리는 참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결혼식, 여행, 가족 모임. 하지만 정작 그 수많은 사진은 서랍 안에, 하드디스크 속에 깊숙이 잠들어 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세상이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가족사진 정리 프로젝트. 오래된 앨범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때로는 스캔하고 때로는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일에 한 장 한 장 정리해 어머니 무릎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이건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지. 어머니는 천천히 사진을 넘기시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사진은 기억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첫째,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사라져가던 이름과 얼굴이 사진 한 장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둘째, 감정을 환기합니다. 아, 저 때 참 좋았지. 애가 이만했을 때네. 기억을 넘어 감정까지 살아납니다. 셋째, 가족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진을 함께 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그 순간만큼은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참 좋아졌습니다. 사진을 모아 간단히 동영상 만들기. 유튜브에 가족 영상, 비공개 재생 목록 만들기. 저는 가족 사진들을 모아 하나의 영상을 만들고 그걸 TV나 노트북에 틀어드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어머니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걸었습니다. 치매 간병은 새로운 걸 주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펼쳐보는 일입니다.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그 작은 조각들이 어르신의 마음에 사랑의 불빛을 켭니다. 엄마, 우리 추억 여행 한 번 더 떠나볼까요? 오늘 작은 사진 한 장부터 꺼내보세요.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